손주 돌잔치 날 제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제 친정엄마를 향해 사돈댁은 뒤쪽에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 집안 행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모자라 친정 부모 이름은 가족 속의 명단에서 빼버렸고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첫 생일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평생 참아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주 돌잔치장에서 친정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마포에서 살고 있는 29살 이서연입니다. 결혼 3년 차이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수치스러워 오래 숨기고 있었지만 친한 언니의 권유로 털어놓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참고만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 남편 최민석은 31살입니다. 겉보기에는 점잖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늘 뒤로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김금래는 60살입니다. 거칠애를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예뻐하는 척했지만 혼인신고가 끝난 뒤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복 받는다. 친정은 적당히 챙겨라. 결혼했으면 이제 남의 집 식구야. 처음엔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통제가 되었고 무시는 습관이 됐습니다. 제 친정엄마 이명자는 55살입니다.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장사를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제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 기죽으며 살진 마라. 그런 엄마가 유독 시어머니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제 결혼 생활이 흔들릴까봐 참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엄마는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야근하면 달려와 아이를 봐줬고 몸조리할 때는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손주 자랑은 누구보다 크게 하면서 실제로 돌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 돌잔치만큼은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호텔 돌잔치를 고집했습니다. 첫 손주인데 남들처럼 해야지. 체면이 있잖니.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말렸고 결국 서울 강남의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좌석표와 하객 명단, 사회 순서까지 시어머니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쥔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지 말입니다. 돌잔치 당일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풍선 장식과 꽃장식이 가득했고 아이 사진이 입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웃으며 들어왔고 저는 아이 한복을 만져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30분 전 좌석표를 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댁 식구와 시어머니 지인들은 모두 무대 앞 중앙 자리였습니다. 제 친정 부모 이름은 출입문 옆 가장 뒤쪽 테이블에 적혀 있었습니다. 외가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명자, 이성국 두 분은 아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최종 좌석표는 김금래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자리 왜 저기예요?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사진을 마친 뒤 저를 봤습니다. 뒤가 조용하고 좋잖니. 외가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손님들 수준도 있는데 너무 섞어 앉히면 보기 안 좋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준이라니요. 평생 성실히 일한 제 부모님이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당신도 말 좀 해.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냥 넘어가자. 우리 부모님이 무시당했는데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잠시 뒤 엄마와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손주 선물 봉투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떡과 과일이었습니다. 호텔 음식이 있어도 손주 첫 생일에 빈손으로 오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좌석표를 보고도 웃었습니다. 우린 뒤가 편하다.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엄마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의자만 당겨 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엄마 손에 보자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호텔 행사에 좀 안 맞잖아요. 주변 사람 몇 명이 들었습니다. 엄마 손등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장 영상이 나오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족 소개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사촌 이름까지 모두 불렸습니다. 저는 외가 소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자는 바로 친구들과 직장 동료 소개로 넘어갔습니다. 제 부모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 첫 손주 돌잔치라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이가 장가를 잘 갔죠. 형편이 달라도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니까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는 못 들은 척했고 누구는 민망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끝내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늘만 참자. 결혼 후 수없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 아이의 첫 생일이었고 제 부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짓밟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믿을 만한 선배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호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돌잔치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 이서연입니다. 직원은 제 이름을 듣더니 바로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잠시 뒤 확인하게 될 한 장의 서류가 이 돌잔치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호텔 안내 데스크 앞에 선 저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잔치장 안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사진기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제 엄마가 뒤쪽 구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짓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손주 첫 생일날 그런 대접을 받고 앉아있는 모습은 딸인 저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고객님,
저는 오늘 행사 담당 총지배인 박성우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돌잔치 계약자 명의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 이서연입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행사장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이미 안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잠시 안쪽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비로소 바깥 소음이 차단됐고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총지배인은 노트북을 열고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행사명은 최도윤 아기 돌잔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가족 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고 오늘 행사 당사자입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총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3달 전 예약됐고 계약자는 이명자 고객님입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명자, 제 친정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계약자 명의는 이명자 고객님이고 계약금과 잔금 모두 같은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호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고 그래서 저는 규모를 줄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민석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알아서 한 사람은 제 엄마였던 겁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줄까봐, 제가 시댁과 부딪힐까봐 조용히 뒤에서 다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총액도 확인 가능할까요? 총지배인은 조심스럽게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하며 모은 돈으로 쉽게 낼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분명 몇 달 동안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형편없는 집안처럼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예약 당시 누가 함께 오셨는지도 기록이 있나요? 총지배인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기 상담은 이명자 고객님 혼자 오셨고 최종 메뉴와 좌석 관련 논의는 김금래 고객님이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돈은 엄마가 냈고 체면은 시어머니가 챙겼고 생색은 남편이 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은 행사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엄마가 왜 최근 들어 자꾸 허리 아프다는 말을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집에 와서도 장부를 보며 한숨 쉬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잔치 비용을 맞추느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총지배인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 미안함, 수치심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돌잡이 순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 또 예민하게 굴지 말고 빨리 와.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사과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행사 흐름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총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결제 영수증이나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계약자 가족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고객님 신분증 확인 후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가 한 번 떨어졌습니다. 총지배인은 아무 말 없이 주워 건네줬습니다. 몇 분 뒤 그는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계약서 서명란에는 분명히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금 결제 완료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부담 느낄까 걱정됩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딸 마음부터 걱정한 겁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민석 씨였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그는 제 앞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뭘? 오늘 행사비, 우리 엄마가 낸 거.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네. 아니, 엄마가 잠깐 도와준 거지. 잠깐?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전액이야. 민석 씨는 짜증난 표정으로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걸 따질 때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났다고? 서연아,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냥 넘어가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참아라. 좋은 날이니까 모욕도 삼켜라. 좋은 날이니까 내 엄마 희생도 입 다물어라.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왜 무시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좀 그래. 아니, 내가 방치해서 그래. 민석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엄마 욕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오늘부터는 내 엄마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와. 하객들 기다린다. 당신 먼저 가. 서연아, 가.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상담실 안에서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대신 머리가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감정으로 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말에 상처받고 남편의 외면에 울고 엄마의 희생에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 기억이 아니라 문서. 저는 총지배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서류, 복사본 한 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사장 메인 스크린 연결 가능합니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용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족 소개를 다시 하려고요. 총지배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뒤쪽 자리에서 참으며 웃고 있는 동안 저는 또 참는 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사회자가 돌잡이 순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누구의 희생 위에 이 화려한 돌잔치가 세워졌는지를요. 상담실 문을 나와 행사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급해서가 아니라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당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상대가 당황할 차례였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제가 삼켜온 모욕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돌잡이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하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무대 앞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금래는 가장 앞줄 가운데 서서 손주 이름을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인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뒤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울었던 흔적을 눈치챘는지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다 왔니?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애는? 선배가 잠깐 봐줘.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등을 한번 눌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제가 힘들 때 늘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손등을 눌러주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비 엄마가 냈어? 엄마 손끝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잡고 있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누가 그래? 계약서 봤어. 엄마는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면 마음 쓸까봐 말 안 했다. 왜 엄마가 내? 애 첫돌인데 너희가 부담된다고 했잖아. 민석이가 요즘 형편 어렵다기에.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내 아이 첫 생일인데 잘 치르면 됐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것을 내주고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용당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습니다. 병을 앓고 난 뒤로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내 엄마 2달 동안 새벽 시장 더 나갔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는 허리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손목이 시큰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손주 돌잔치 비용 때문이었다니 딸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내가 싸울까봐. 내가 싸울까봐. 엄마는 끝까지 제 마음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엄마가 참는 걸 효심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이 깨질까봐 대신 맞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무대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할머니 닮아서 복이 많아.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아이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위한 소품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잊지 않을 거야. 엄마가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람 많은 데서 그러지 마라. 이미 사람 많은 데서 엄마 무시당했어. 괜찮다. 엄마만 괜찮은 거지. 난 안 괜찮아. 엄마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남편 민석 씨가 저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디 있었어? 지금 가족 사진 찍어야 돼. 가족 사진? 그래. 빨리 와. 우리 가족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는 제 말뜻을 알아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또 시작하지 마. 또, 오늘만 지나가자. 당신은 늘 오늘만 지나가자고 했지.
민석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말 심하게 한 건 알아. 내가 나중에 말할게. 나중에 언제? 집 가서. 집 가면 또 있겠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살짝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석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왜 들고 다녀? 당신도 알고 있었지. 오늘 행사비 우리 엄마가 낸 거. 그는 주위를 살피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그 얘기 꺼내려고?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놓아. 서연아, 진짜 선 넘지 마. 선을 넘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집이야. 민석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이 많아 더 크게 화내진 못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창피하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창피한 줄 알아?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저는 낮게 답했습니다. 후회는 벌써 3년째 하고 있어. 그가 떠난 뒤 제 가슴은 세차게 뛰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진작 끝났습니다. 남은 건 정리뿐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이 앞에 실, 판사봉 모형, 마이크 장난감, 돈 봉투가 놓였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회자 옆에 붙어 연신 끼어들었습니다. 돈 잡아라, 돈. 판사봉 잡으면 우리 집안 출세한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잡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쥐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 장난감을 잡았습니다. 사회자는 재치 있게 외쳤습니다. 오, 미래의 스타 탄생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일 크게 웃었습니다. 봐라, 우리 집안 피가 남달라. 그 말에 뒤쪽 테이블 몇몇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친정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는 장면을 이미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행사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총지배인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화면 연결 준비됐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처럼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짜 평화는 작은 충격에도 가장 크게 깨진다는 걸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제가 며느리한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객들도 시선을 모았습니다. 서연아, 넌 우리 집 와서 복 받은 줄 알아라. 민석이 같은 아들 흔치 않다. 몇몇 사람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비쳤고 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가에서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받아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니? 그 순간 행사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어머니 팔을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올라와? 저는 무대 아래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뭐? 이제 제 차례니까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니?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회자는 눈치를 보며
마이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저를 예전처럼 다룰 수 없다는 것을요. 잠시 후 이 화려한 돌잔치장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무대 아래에 선 저는 손을 내민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터진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김금래는 마이크를 꼭 쥔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연아, 내려가.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지금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니? 손님들 앞에서 먼저 시작하신 건 어머니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다급하게 무대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지금 다 보고 있잖아. 저는 남편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말하네.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내가 당한 거, 우리 엄마가 당한 거 다 봤잖아. 민석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진기사도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시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 난리니?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 자리를 맨 뒤로 빼셨죠. 그건 자리 배치일 뿐이야. 가족 속의 명단에서 지우셨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 앞에서 형편 운운하며 무시하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시험이 따지는 거니? 아니요. 사람으로서 따지는 겁니다. 그 말에 하객들 중 몇몇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휴대폰 화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늘 정의보다 구경을 먼저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누가 구경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민석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만하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에 가면 당신은 또 아무 말 안 하겠지. 서연아, 늘 그랬잖아. 결혼 첫 해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 부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늦게 온 사촌 며느리를 칭찬하며 제 앞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날도 민석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아이 낳고 몸도 못 추스른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냉장고 정리를 다시 하며 제가 살림을 못한다고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석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래. 제 친정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왔을 때 시어머니가 짜다며 싱크대에 버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말했습니다. 괜히 싸우지 말자. 저는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만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친정에서 뭘 배워서 어른 앞에서 이래? 그 말에 제 가슴속 무언가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구나. 늘 남 탓으로 살아왔구나. 친정에서 배운 건 하나예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지 말라는 거. 행사장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엄마 옆에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쪽을 흘겨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친정 식구들 앞이라 용감해졌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친정 식구들 때문에 더 이상 못 참는 겁니다.
민석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왜? 창피해서?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도 창피했어. 내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장모가 무시당하는데 고개도 못 드는 게. 그 말은 정확히 꽂혔는지 민석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긴장감 때문인지 신우이 품에서 칭얼대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아이 돌잔치입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할 날이라 해도 엄마인 저는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자라서 배워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아선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신우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오자 금세 울음을 줄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첫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하객들 시선이 모두 제게 꽂혔습니다. 사회자는 눈치를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입구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면 오늘 사진을 볼 겁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구석에 숨어 있는 걸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기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애까지 이용하니? 이용한 건 어머니죠. 뭐? 손주를 체면 세우는 장식처럼. 그 말에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몰아붙이던 사람이 정면으로 되받아친 말을 듣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류 얘기 꺼내지 마.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게 제일 걱정돼? 지금 다 망한다. 이미 망했어. 서연아, 가족이 먼저 망했잖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계단을 오르자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사람이 일어설 때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먼저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려가라니까. 비켜주세요. 내가 내 시어머니야. 오늘은 제 아이 엄마입니다. 그 짧은 말 뒤로 공기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지위보다 엄마라는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처음 들어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이크 잠시만 주세요. 사회자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다가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총지배인 박성호 씨가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에 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순간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제 목소리, 엄마의 침묵,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상 밖으로 꺼낼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고 숨을 고른 뒤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는 시어머니 친구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엄마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기 직전 가방 속 서류 봉투를 한번 만졌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화려한 돌잔치장은 박수 대신 숨죽인 충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던 체면은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손에 마이크가 들어오자 행사장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잔치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모두가 숨을 참고 결과를 기다리는 법정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제 팔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더는 참을 것도 숨길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하객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첫 생일날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몇몇 어른들이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김금래는 제 옆에서 이를 악문 채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마지막 기회다. 당장 내려와.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다급히 다가와 제 팔꿈치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애도 놀라잖아.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손을 피했습니다. 아이가 놀랄 일은 이미 충분히 벌어졌어. 민석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더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쪽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제 얼굴만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모님은 가족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사장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미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자리도 가장 뒤쪽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마이크 없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 난리냐?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대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우는 일은 언제나 큰일이니까요. 하객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 중 한 명은 시선을 피하며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가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그걸 보는 순간 얼굴빛이 빠졌습니다. 서연아, 그거 넣어. 왜? 지금 이건 아니야. 언제는 맞는 적 있었어?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꺼내 펼쳤습니다. 호텔 로고가 찍힌 공식 계약서였습니다. 총지배인 박성호 씨는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고 필요하면 확인해 주겠다는 듯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돌잔치 계약자 명의는 제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행사장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제 친정엄마 이명자입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가방 끝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이름만 빌린 거겠지. 그 말에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계약 상담과 결제는 모두 이명자 고객님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어머머하고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같은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민석 씨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짜 미쳤냐?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알고도 우리 엄마가 저 뒤에 앉는 걸 보고만 있었지? 민석 씨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뭘 어쩔 수 없었는데? 엄마가, 당신은 늘 엄마 뒤에 숨었어. 그 말에 몇몇 하객들이 민석 씨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뒤집으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이 손주 첫돌이라 좀 도와준 걸로 생색내는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생색은 누가 내고 있었습니까?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가장 앞줄에 서서 자기 행사처럼 떠들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뒤쪽에 계신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앞으로 와주세요. 엄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됐다. 오늘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엄마 어깨를 밀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던 사람의 걸음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제 눈에는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무대 아래에 서자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는 사람들 앞이라 더 작아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부담 느낄까봐. 왜 엄마가 이 돈을 내? 손주 첫 생일이잖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엄마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 위해서라면 자기 허리 하나쯤은 더 굽혀도 된다고 믿고 살아온 세월 말입니다. 시어머니 친구들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례 여사 옆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그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 장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 느낀 겁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 부모님은 초대 손님이 아니라 이 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행사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제품에서 손가락을 빨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만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뒤에 앉아야 했고 소개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도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총지배인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미 사실은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다가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끝내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왜? 사람들 다 보잖아. 우리 엄마 모욕당할 땐 사람들 안 보였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제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참았기에 저도 참는 법만 배웠다는 거리요. 그리고 오늘은 그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행사장 안 누군가가 아주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작은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크게 치는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보내는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시선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 장의 자료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지금까지 침묵하던 남편마저 무너지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에 울리던 작은 박수는 금세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일이 남아있다는 걸 직감한 듯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체면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제 남편 민석 씨가 쌓아 올린 거짓말이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민석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제는 제가 무엇을 더 알고 있는지가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여기서 끝내. 그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왜? 애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지금 와서 어른 걱정이 돼?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자기 책임 앞에서는 입을 닫는 사람, 누군가 대신 정리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 저는 가방 안에서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석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또 뭐야?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또 무슨 조작을 해왔니?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상대는 분명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뒤에 숨어 살던 남자,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남편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민석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회사 일 힘들다. 사업 준비 중이다. 잠깐 자금이 막혔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부부끼리 얘기지. 부부끼리 얘기였으면 좋았겠지.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 엄마가 대신 막아줬다면 이제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행사장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놀란 얼굴로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석아? 민석 씨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말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작년부터 지인과 온라인 유통사업을 한다며 돈을 넣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흔한 투자 실패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 했습니다. 곧 수익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커졌고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대신 제 친정 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엄마 맞죠? 엄마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애 아빠가 무릎 꿇고 왔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말하지 않고 장모에게 가서 무릎까지 꿇었던 겁니다. 엄마, 왜 나한테 숨겼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면 가정 깨질까봐.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고 그 틈을 남편은 이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너 장모한테 돈 빌렸어? 잠깐만 쓰려던 거야. 얼마를? 민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3번에 걸쳐 1,500만 원입니다.
행사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친구 한 명은 입을 손으로 가렸고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면 계좌 이체 내역 보여드릴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엄마가 제게 뒤늦게 보내준 내역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석 씨 이름으로 송금된 날짜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늘 자랑하던 아들이 며느리 친정돈으로 빚을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나도 다시 갚으려고 했어. 언제? 사업만 되면. 망한 사업 말고 책임질 계획은 있었냐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호텔 행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체면은 세우고 싶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밀어붙이셨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누가 냈습니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 자랑은 누가 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려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의 그림을 다시 맞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돌잔치, 앞줄의 시댁, 뒤쪽의 친정, 돈은 친정이 내고 자랑은 시댁이 하고 침묵은 남편이 맡았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말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주 사랑으로 냈고 당신들은 체면 때문에 썼습니다. 민석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잘못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늘 늦었습니다. 제가 울고 난 뒤, 엄마가 상처받은 뒤, 모든 일이 망가진 뒤에야 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잘못한 걸 이제 안 거야? 한 번만 기회 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돈, 왜 그런 큰 돈을 빌려줘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빌려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당신 아들이 깼고 당신은 짓밟았네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평생 참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참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오늘 제 아이가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하게 할 겁니다. 누가 진짜 어른이었는지, 누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하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엄마의 희생을 끝내고 제 아이에게 다른 가족의 기준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석 씨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선택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행사장 안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폭로와 충격으로 술렁였지만 이제 사람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너질지보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금래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초라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모른 채 제 목걸이를 만지며 옹알거렸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첫 생일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날인데 저는 제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봤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엄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어깨를 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참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투가 원래 그런 거다. 어른이니까 이해해라. 오늘만 넘어가라.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민석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행사장 안 여기저기서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하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제 말 속에서 자기 지난 세월을 본 듯했고, 누구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김금래 여사는 움찔했습니다. 오늘 제 부모님께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과보다 지시가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줄은. 저는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객들도 기다렸습니다. 사돈한테 미안합니다. 행사장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는 평생 처음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진 않는다는 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 엄마를 가난하다며 무시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늘 사과를 들어도 바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번엔 남편 차례였습니다. 민석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뭘 가장 후회해?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버티게 한 거.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장모님께 돈 빌리고 숨긴 거, 엄마 잘못을 모른 척한 거, 당신 말 안 들어준 거 다. 왜 그랬어? 편했으니까. 그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갈등을 피하는 게 더 편했던 사람. 그게 제 남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은 늘 편한 쪽을 골랐어. 그는 눈물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 줘. 당신은 기회를 잃은 게 아니야. 저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거야. 그 말에 그는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처음 제대로 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총지배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은 행사는 정리해 주세요. 총지배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네, 고객님. 가족 식사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제게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엄마 손을 잡아주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나갔습니다. 체면으로 모인 사람들은 체면이 깨지면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라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석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네. 민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짧게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딸 울리지 마. 그 한마디에 행사장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길고 거친 꾸중보다 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제 곁으로 와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됐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하니? 엄마는 제 볼을 한번 만졌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안 참았잖아. 그걸로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엉켜있던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저는 참는 딸이 아니라 지키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내가 손주는 볼 수 있겠니? 예전 같으면 저 말도 명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시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행사장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아이 돌잔치에서 이런 일이 생겨 부끄럽지만 저는 제 아이에게 거짓 평화보다 진실한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따라쳤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완전히 뒤집힌 건 단지 좌석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 누가 강하고 약한지, 그 오래된 질서 자체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돌잔치가 그렇게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휴대폰을 꺼두고 지냈습니다. 축하 연락보다 소문이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더라. 남편 빚이 터졌다더라 하는 말들이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해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입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돌잔치 날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뒤쪽 자리에서 웃던 얼굴, 아버지가 짧게 내뱉은 한마디, 무너진 남편 표정, 떨리던 제 손까지 모두 선명했습니다. 창피한 기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미역국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늘 그랬듯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애기 엄마도 기운 빠졌을 텐데 국 좀 먹어라. 저는 냄비를 받아들다가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맨날 이래? 뭘?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었잖아. 엄마는 싱겁게 웃었습니다. 세상 엄마들이 다 그렇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말없이 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올 때 해주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늦게 봤어. 엄마는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행복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하면 되지. 짧은 말이었지만 제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앞으로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전화, 그 다음엔 긴 문자, 나중엔 집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미안하다는 말 몇 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카페에서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다림질도 안 된 셔츠에 수염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미안해? 그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 외롭게 만든 거, 그건 결과고.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비겁했던 거.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잘못한 행동보다 왜 그런 사람이었는지 인정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랑은 따로 살고 있어. 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화냈어.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너무했다고. 저는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어른이 되려는 중인지도 몰랐습니다. 빚은? 차 팔고 적금 깨고 회사 복귀해서 갚는 중이야. 나한테 보여주기식이면 소용없어. 알아. 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번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싫어서 그래. 그 말은 꽤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남에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시작되니까요. 시어머니 김금례 여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 제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보고 싶다. 시간 되면 잠깐만 보자. 예전 같으면 명령조였을 문장이 처음으로 부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조건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아빠께 먼저 직접 사과하시고 다시는 무시하는 말씀 안 하신다면 만나겠습니다. 답장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짧았습니다. 알겠다. 며칠 뒤 작은 식당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 민석 씨는 일부러 빠졌습니다. 이 자리는 어른들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회색 옷차림이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끝에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용서하지도 모질게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 마음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아래로 보지 않고 같은 높이에서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바로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담도 받고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직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신이 없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다시 제 이름으로 사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엄마는 시장 일을 줄이고 작은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대신 동네 아이들 반찬 주문만 받아 여유 있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와 공원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두 분 얼굴에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돌잔치 때 찍은 사진 파일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앞줄은 시댁, 뒤쪽 구석엔 작게 찍힌 친정, 부모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저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날이지만 잊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생겼으니까요. 대신 새 앨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도윤이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돌잔치가 끝난 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고 엄마와 아버지가 양옆에 서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없고 조명도 어두웠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 표정은 가장 편안했습니다. 몇 달 뒤 민석 씨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아이 노는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 누구 편드는 집도 안 되고 참으라는 말도 안 되고 사람 무시하는 어른도 안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배우면서 할게.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기로는 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반복된 행동으로 증명되니까요. 지금도 가끔 돌잔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했다는 사람도 있고 속 시원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이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참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손주 돌잔치 날 가장 크게 성장한 사람은 돌진한 아이가 아니라 39도 아닌 29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